네, 다시 한번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교육을 시작하게 된 하나생명금융서비스의 베테랑 본부 신정현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육 주제가 이제 JS스타트업 총괄에서 이제 DB 영업을 또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제목을 오전에 배워서 오후에 써먹는 DB 영업 실전 필살 화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TA나 이런 것들은 원초적인 스크립트나 이런 정형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어프로치나 이런 상담들을 갈 때 어떠세요? 미팅을 하러 가시면? 생각보다 쉽지 않죠. 혹시 경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신입이에요? 질문을 다른 분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DB 영업 필살 화법이라는 강의를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저는 지금 일을 시작한 지는 이제 딱 10년이 됐습니다. 딱 10년이 됐고, 사실 나이는 이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 나이는 23살에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33살입니다. 네, 지금은 왜 이렇게 놀라시죠? 23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 전역하자마자 이제 보험 영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지금은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또 신경열 대표님이랑 또 김혁대 점장님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24년 12월입니다. 12월. 이제 연말인데 뭐 세상이 지금 많이 시끄럽죠.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또 영업 현장은 그거와 상관없이 너무너무 뜨겁고 바쁩니다. 혹시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4년 차. 4년 차예요. 4년 동안 또 이제 해보셨는데 그럼 네 번째 연말을 마주하시는데 좀 어떠세요? 뜨겁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뜨겁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가끔 그래요. 아, 이게 제가 이걸 안 건드려야겠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 엄청 바쁩니다. 저희도 지금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현재 절판 시즌입니다. 절판 시즌. 그래서 이 절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DB 영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인생에서는 돈이 있는 고객을 만나는 게 되게 어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DB 영업을 통하면 부자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인맥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강의들에 대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글이 좀 많아요. 근데 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화법 교육이라고 하면 이미지를 띄워놓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미지와 글을 같이 띄워놓고요. 글을 다 적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 대한 내용들이 글이 좀 많아서 글을 따라가시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화법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저는 글로 다 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글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좀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의 대표적인 예는 이제 19+1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준비한 화법이 19가지입니다. 19가지에 대한 내용의 화법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19+1, 마지막 1은 이제 화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설계사의 어떤 센스나 아니면 어떤 디테일 아니면 어떤 테크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 4대 거부감 콜 리스트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혹시? 거부감 콜 리스트. 네, 이거 전화 오면 그냥 끊어버려요. 어떤 거? 대출 권유가 있습니다. 대출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대출 권유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보이스피싱 저희 할머니가 당하셨어요. 할머니가 당하셔가지고 80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때 통장에 800이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오면 다 끊어버리시죠? 아니면 됐어요 바빠고 끊어버리죠. 그 다음 AI 여론조사 많이 나오죠. 여론조사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 보험 가입 권유입니다. 우리도 설계사지만 보험 가입하라고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설계사하고 끊어버리거나 됐어요 바빠요 하고 끊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5대 거부감 콜리스트가 있습니다. 5대 거부감 콜리스트. 보장 분석 DM입니다. 보장 분석 콜이 이제는 5대 거부감 콜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려? 우리 큰일 났어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를 현재 여기까지 왔구나. 퍼미션 콜에 대한 이제 고객들에 대한 이제 그 반응도가 옛날만큼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게 첫 번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TA를 하고 나서 고객을 만납니다. 만나게 되면 첫 번째 어떻게 이걸 말을 해야 될까, 그죠? 어떤 걸 준비해서 어떤 것들을 고객들한테 전달을 잘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보험 좋은 게 맞습니까? 근데 고객은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상처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로 돌아오면 끝이 없어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뜩이나 싫은데 처음 보는 사람이 상담하러 오겠대요. 그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가끔 제 주변의 지인들이 이런 연락이 옵니다. 정연아, 돈도 뭐 돌려준다고 하고 환급도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상담받아도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요즘에 고객들한테 많이 와요. 그럼 우리 고객들도 어때요, 지금? 지금 이 보장분석 TA에 대한 콜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생각 안 계신 분 있습니까? 다 가지고 계신 생각이죠. 오늘 상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내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근데 이걸 안 가지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너무 기본적인 원초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본적인 세팅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저희 본부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설계사의 첫 번째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어떤 인상이라 그러죠? 만났을 때의 첫인상. 그러면 그 첫인상에 대한 어필을 할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셨어요, 혹시? 많이 해보셨나요?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넥타이도 예쁜 거 매보고 머리도 손질하고 향수도 뿌리고 옷도 예쁘게 입어보려고 노력하죠. 근데 단순하게 내가 롱패딩 하나 입고 와가지고 상담으로 딱 등장을 했어요. 고객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사도 중요하고 인상도 중요하고 복장도 다 중요하지만 이 설계사가 고객한테 전달해주는 그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에너지가 뭘까요? 일 잘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느낌 좀 있는데? 얘 뭘 좀 아는데? 좀 맡겨봐.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지만 믿고 맡기면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느낌을 잘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꽤나 익숙해 보이는 설계사의 테크닉이 어떤 말이냐면 이 친구가 이런 상담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구나. 이 친구가 지금 전달해 주는 게 얘가 말하는 건 다른 사람은 좀 다른데 얘 이런 상담 진짜 많이 해봤네.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그 테크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인데 프로페셔널형이 있고요. 프렌들리형이 있습니다. 그럼 프로페셔널형은 뭘까요? FC 프로페셔널형은 뭘까요? 프로페셔널형. 보여지는 거를 네. 알고 있는 지식이 그쵸. 좋아요. 그러니까 전문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랑 상담을 하면 어떤 말들을 해도 다 쳐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객님 이거는요, 이건 저겁니다. 고객님 이 부분은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뭔가 고객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러면 프렌들리형은 뭘까요? 친구처럼. 그러니까 친근한 모습을 표현하는 FC예요. 그러면 이 FC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볼게요. 실버DB도 사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럼 실버DB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또 자식 같은 설계사들을 좋아해요. 실제로 상담이 잘 이루어지는 걸 떠나서 이 친구를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열심히 사는 이 친구의 모습에 좀 이게 반응을 얻어서 또 계약까지 체결하게 되는 이런 프렌들리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는 지금도 저는 의정부에서 왔거든요. 의정부에 있는 이제 중앙시장을 가면은 보험 설계사분들이 명절 때 되면 같이 젓갈 팔아줘요. 같이 김장 도와주고요. 그리고 보험 계약을 받습니다. 거기 시장에는 그 김혜선님인가 어떤 분이 그분이 꽉 잡고 계시대요. 그 시장 자체를. 그래서 그분은 주말 되면 가서 같이 젓갈 파시고 옆 동네 가서 같이 고기 썰어 주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뭐예요? 전문스럽나요? 이분이 주는 뭐예요? 마음 때문에 고객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난 이렇게 갈 거야? 그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프렌들리형으로 갈 거야? 또 그것도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본인들 몸에 맞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익 실현. 이것도 고객이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셔야죠.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이걸 해줄 수 있고요. 저걸 해줄 수 있고요. 이런 거 해드릴 수 있고요. 그냥 이런 간단한 자기소개 PT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그냥 독학적으로 내가
머리를 좀 써서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 타이밍에 맞게 미끼를 잘 던지는 겁니다. 그럼 그 미끼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고객이 당뇨 환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당뇨 환자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네? 그렇죠. 합병증. 근데 고객은 합병증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각하는 걸 좀 어려워해요. 그러면 당뇨 환자가 고민하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심장이 아플까? 관절이 안 좋아질까? 뭐 피부에 괴사가 생길까? 이런 심각한 정도의 고민들을 막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타이밍을 제한할 필요가 있죠. 우리 고객님께서 당뇨로 인한 질환이 있으시다면 뭐 심장 질환으로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걱정이 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반론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 범죄도시 보셨어요? 범죄도시? 범죄도시 중에 요 캐릭터 누군지 아세요? 장이수. 장이수 캐릭터 좋아하세요? 왜 좋아해요? 장이수? 재밌어요? 장이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장이수 직업은 깡패입니다. 그렇죠? 깡패입니다. 여러분들 깡패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근데 장이수는 왜 좋아해요? 웃겨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재밌고 뭔가 코믹스럽고 하는 행동들이 빈틈이 좀 많고, 그죠? 우리 사람들은 완벽한 것보다 조금 빈틈 있는 모습을 더 좋아한대요. 근데 이 장이수가 직업은 깡패지만 사람들이 익숙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박학다식한 젊은 프로페셔널한 설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편해 보이지만 중년 여성 설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고객의 마음을 더 흔드는 케이스는 사실 중년이에요. 중년 여성이에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테크닉이 뭘까요? 젊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테크닉이 뭘까요? 네? 편안함도 있고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테크닉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자녀 없어요. 이제 자녀를 예를 들면 혹시 나이 죄송하지만 나이가 28. 죄송합니다. 자, 중년 여성분은 자녀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우리가 만나는 고객의 대상자들은 보통 몇 세예요? DB영업으로 만나면 40대부터 60대의 고객들을 많이 만나죠. 그럼 그 분들과 대화가 가능한 분들은 사실 요 남성은 대화가 안 된다기보다는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암 보험이 어쩌고저쩌고 뭐 암의 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가냐면 우리 10년 전에 어땠어요? 우리 옛날에 장수 축하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애들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좀 받아들일 때도 요 분들이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크닉은 더 좋더라. 그러면 요 설계사는 다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또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방식은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고객도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그 보험 설계사의 크기를 느껴야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방식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영업을 할 때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제가 고객을 미팅을 가요. 미팅을 가면 로또를 저는 쓰진 않지만 고객한테는 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DB영업으로 한 달에 몇 명 정도 상담할 수 있어요? 한 달에? DB로만. 네, DB로만. 없이? 네? 소개 없이요? 뭐 DB 소개여도 좋거든요. 순수 DB로만 했을 때.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DB로 일반적으로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케이스는 정말 현실적으로는 한 맥스 20명이 되지 않아요, 절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근데 클로징 과정까지 건너다 보면은 한 사람에 대한 상담을 2번, 3번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미팅이 꽉 차는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내가 20명한테 5,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전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쓰는 돈 얼마예요? 10만 원 정도 쓰는 겁니다. 근데 1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고객한테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명확하다고 하면 하실만 하지 않으세요? 그죠? 사이클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일주일에 실제로 내가 DB 영업으로 상담하고 계약 체결까지 이뤄지는 고객들은 한 6, 7명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그냥 돌아갈 때 그냥 로또 하나씩 사는 겁니다. 사서 다음 미팅 때 만날 고객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객을 상담하기로 한 날인데 고객이 스케줄을 갑자기 미루거나 빵꾸 내려고 해요. 그러면 고객님한테 말할 수도 있죠. 아, 제가 고객님들 다 드리려고 로또 복권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 그러니까 미안한 말 한마디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복권을 전달할 수가 없으면 뭘 하시면 돼요? 내가 쓰던지 CS하는 고객한테 주면 돼요. 어떻게 방식으로도 잃진 않아요, 얘는. 그 다음 요거 해보신 분 계세요? 명함에다 네이클로버 넣어서 해보시는 분. 아, 안 계신가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명함집이 있습니다. 명함집. 명함집 얼마 안 해요. 일회용 명함집 하나에 뭐 200원, 3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요 네이클로버는요. 네이버에 그냥 네이클로버 검색하시면 하나에 8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명함집 하나에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1,000원. 근데 내 소중한 명함과 내 이름이 박혀있는 내 연락처가 박혀있는 이 명함을 그냥 전달해 주시면 누군가가 전달하는 거랑 똑같겠죠. 우리 고객은 나만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이미지가 한 개라도 더 있으면 된다. 그래서 네이클로버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혹시 개개인이 가지고 계신 PPT가 있으신가요? 내 소개를 할 때 PPT는 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 사실 이제 PPT에 대한 중요성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PPT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PPT는요. 내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 만들어 놓은 PPT나 이런 거 샘플들은 다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혹시 없으신 분들은 PPT를 꼭 활용하셔가지고 고객들한테 시안성이 좋은 자료들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얼마 안 걸려요. 자, 그래서 이제 화법들을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들으시면서 모든 화법 스크립트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신입 시절부터 DB 영업이라는 거를 제가 8년 전에, 7년 전에 이지스 DB라는 걸 처음 알고 나서 그때부터 활용을 하면서 거절도 맞아보고 계약도 체결해보고 고객들 마음도 사보고 했던 모든 과정들을 그때그때마다 제가 적었어요. 녹음본을 다시 들어서 내가 어떻게 했었지? 했던 것들을.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서 준비한 19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제가 브리핑을 하고 실제로 화법하듯이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나한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실제로 상담하실 때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전제품 화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고객님이 나는 오늘 삼성전자에서 파는 세탁기를 살 거야 라고 하면 어디로 가면 돼요? 그냥 삼성전자 매장을 가면 돼요. 근데 나는 오늘 세탁기를 구매하러 갈 거야 라고 한다면 모든 브랜드가 모여있는 하이마트나 어딜 가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구매를 고려하겠죠. 그러야 제품 성능도 비교하실 거고 가격은 어떤지 할인 혜택은 뭐가 있는지 다 따져보고 구매를 할 거니까요. 운동화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고객님이 나는 오늘 나이키에서 파는 운동화를 살 거야 라고 하면 어디로 가요? 그냥 나이키 매장을 가면 됩니다. 근데 고객님이 나는 오늘 그냥 운동화를 사러 갈 거야 라고 하면 어딜 가요? ABC 마트나 모든 운동화가 싹 다 모여있는 백화점으로 가서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야 이것저것 신어보고 내 발에 맞는 신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고르실 수 있으니까요. 맞죠? 자,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한 회사만 취급하는 삼성생명 설계사를 만나서 보험에 가입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삼성생명 상품이 맞지 않더라도 삼성생명 상품이 최고라고 하고 권유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저는 고객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보험 대리점입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가입한 모든 보험을 분석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우리 고객님이 이득을 보실 수 있는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말이지만 그냥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Q&A 화법이라고 하고 고객의 생각을 내가 같이 읽어주는 화법인데요. 사실 제가 1차 PT 때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10명의 고객을 만난다면
한 5명 이상은 이렇게 스타팅을 끊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네, 고객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몇 가지 질문만 드리고 상담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고객님 보험은 왜 가입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고객님이 뭐라 그래요? 보장받으려고. 보장받으려고 가입을 한대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보험 설계사, 저도 보험 설계사지만 앞에 있는 저 신정현은 빼고요. 우리 보험 설계사가 하는 일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대요. 자, 그리고 어떤 고객님들은 고객님 저희 보험 설계사 만나는 거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 고객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내가 관리해주는 설계사가 있는데 또는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가입했는데 뭔가를 해지하라고 하고 또 갈아태우라고 그러고 뭔가가 봤더니 상품이 별로여서 해지했더니 환급금도 얼마?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설계사 입장과 고객의 입장에 좀 대립이 생기는 건데, 자, 좋습니다. 고객님, 보험 설계사는 보험 가입을 해드려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만나는 게 싫대요. 저희 뭐 먹고 살아야 될까요? 라고 고객님한테 가볍게 툭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럼 고객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속으로 그러게 니네 뭐 먹고 사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고객님처럼 자기 좋으려고 하고 있고 만나는 것도 싫은데 계약을 했는데 어느 순간 또 그만두고 다른 설계사로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객님도 같은 마음이십니까? 그럼 고객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래도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고객관리란 뭡니까? 라고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이 뭐라고 해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얘기를 하냐, 내가 갖고 있는 퀘스천을 고객한테 던지냐의 차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보험관리가 뭡니까? 고객관리가 뭡니까? 그러면 고객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솔직했으면 좋겠고, 그죠? 필요할 때 나타났으면 좋겠고, 보험금 청구할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뭔가를 할 때 우리 그 FC가 나서가지고 이걸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알려줬으면 좋겠고, 혼자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친근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저는 단순하게 생각은 하는데, 자, 좋습니다. 고객님, 그럼 나이 들어서 아플까 봐 혹시 몰라서 보험 가입은 하셨고, 보험 설계사는 보험 판매를 하는 사람이지만 관리는 못 하더라. 아파서 청구는 결국엔 다 내가 하더라. 맞으시죠? 그럼 끄덕끄덕 거려요, 고객님이. 고객님, 저도 보험 설계사지만 보험 상품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보험도 있고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치매 보험, 간병인 보험, 노후 생각해서 연금 보험, 목돈 마련 보험 등등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고객님들은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설계사는 못 믿겠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고 지식인을 뒤져보고 카페 글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봐도 이 사람 말은 이렇다 그러고 저 사람 말은 저렇다 그러고 누구는 다 자기께 좋대요. 이게 우리 고객님의 생각 맞으시죠? 고객들의 생각을 내가 그냥 읽어버린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보험 설계사의 직업이 과연 판매만 하는 직업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아니라는 걸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객님한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에 만족하신다면 우리 고객님께서 좋아하시는 딱 한 분만 저한테 소개시켜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우리 고객은 동의를 하지 않아도 동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환경이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열정을 다해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인트로를 깔아서 초반에 분위기를 내가 확 가져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떤 흐름인지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라는 화법인데, 네, 사실 대부분 고객님들이 보험 설계사가 온다고 하면 뭐 하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들 불편해하세요. 저도 설계사지만 우리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첫 방문할 때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만나는 우리 고객님들이 좀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저와 상담하는 1시간 동안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라도 찾아드린다면 어떠실까요? 저에 대한 우리 고객님 생각이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수동으로 와가지고 이제 성수동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고객을 성수동에서 만났어요. 또는 뭐 남양주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간접적으로 하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제가 3일 전에도 성수동에서 상담드렸던 50대 고객님도 저랑 상담하시고 보험료를 제가 10만 원 정도 줄여드렸어요. 그리고 환급금도 100만 원 이상 찾아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1,000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자, 남양주에서 만났어요, 고객을. 예를 들어서 화도읍에서 만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어저께 화도읍에서 만난 고객님도 제가 6만 원 줄여드렸어요. 고객님 것도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간접적으로 한 번씩 끌어내보시는 겁니다. 자, 엄마는 가전, 아빠는 자동차. 고객님, 제가 며칠 전에 성수동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성수동에서 만났던 고객님을 보험료 20만 원가량 줄여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환급도 250만 원 정도 찾아드렸는데 한 달에 20만 원이면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겁니다. 총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1년이면 얼마? 240만 원. 10년이면 얼마? 2,400만 원. 2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우리 고객님의 큰 돈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걸 다 해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1시간, 또 뭐라고요? 다음 미팅 때 1시간 상담을 꼭 드릴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상담은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하십시오. 또는 오늘 30분, 다음에 30분 할 거라는 걸. 자, 오늘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우리 어머님들은요, 어머님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싹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싹 다 바꾸실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 집중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면 우리 아버님 오늘 그랜저 한 대값 뽑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초반의 분위기를 확 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님들은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멘트 하나 잘 전달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실전 PT, 좀 전에까지는 제가 인트로 PT를 한 겁니다. 인트로 PT. 나를 어떻게 집중을 시킬까? 나를 어떻게 쳐다보게 만들까에 대한 PT를 방금까지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초회 면담 진행을 또 할 건데요. 우리 설계사, 우리 FP님들, FC님들은 좋은 보험과 나쁜 보험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좋은 보험과 나쁜 보험의 기준. 어렵죠. 뭔가 말을 하기가 애매한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FC의 어떤 FA의 상담의 기준은 대부분 주관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고객들은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고객도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고객님, 좋은 보험과 나쁜 보험의 기준이 고객님은 있으십니까? 고객님 뭐라 그래요? 몰라요. 그럼 좋은 보험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이 되는 거, 평생토록 보장이 되는 거, 현실적인 리스크를 해지할 만큼 보장이 되는 거, 삶의 크기나 여건에 맞게 보장이 되는 거. 그럼 나쁜 보험은 뭐예요?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거, 보장 기간이 짧은 거, 적정하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 보험료 많이 했는데 보장은 쥐꼬리만큼 나오는 거. 우리 고객님 보험은 어디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면 우리 고객들 뭐라 그래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뻔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고객님은 좋은 보험과 나쁜 보험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없대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 고객님 보험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라고 계속 물음표를 주시라는 거예요. 고객이 그러게요, 글쎄요, 모르겠네, 어렵네 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보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소멸성, 손해보험사 상품에 대한 어떤 보험을요, 한 뭐 100만 원을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보험 엄청 잘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100만 원이어도 여러분들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은 30만 원, 40만 원, 20만 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병에 안 걸리면요? 그렇죠? 1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병에 안 걸리면 그 돈은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보험회사한테 가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제가 보장분석표를 센터를 열면요, 그 보장분석표 여러분 혹시 어디 거 쓰세요? 메리츠 거 쓰세요? 메리츠랑 그 다음에 KB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메리츠를 보시면 월 납입보험료도 써있지만 뭐가 써있어요? 총 납입보험료와 기간이 써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험 상품은 적립금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소멸성 상품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보는 겁니다. 고객님의 보험을 보는데, 고객님 여기서 우리 고객님한테
환급금이 있는 자산으로 남는 보험료는 뭐 예를 들어 한 건도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자산으로 남는 보험료 0원이고요. 그리고 자산으로 남지 않고 사라지는 보험료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고객님이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 암은 셋 중에 몇 명 걸린다 그래요? 네, 셋 중에 하나 걸린대요. 그럼 남은 2명은 어떡합니까? 그 남은 2명은 심장질환에 걸리든 뭐가 걸리든 뭐 치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들 중에 손해보험사에 여러분 치매보험 권유 많이 하세요? 생명보험사 상품 많이 권유하시지 않나요? 환급금이 있는. 자, 그러면 상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병에 걸릴 것뿐만 아니라 안 걸릴 것도 같이 컨설팅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컨설팅 하셨을 때 월납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손해보험 상품을 컨설팅 해주고 단기납종신을 또 같이 하시거나 연금보험을 추가로 세팅할 수 있는 플랜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암은 셋 중에 한 명 걸린다는데 안 걸리는 2명이 나라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고객님이 한 달에 보험료를 40만 원, 50만 원을 내시는데 이걸 20년을 가정하면 1억 2천만 원인데 병에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안 걸렸을 때 돈이 한 푼도 남지 않고 그 돈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로 돌아간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고객님 입장 어떻겠어요? 많이 불쾌하시겠죠? 그럼 그 불쾌한 상황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밸런스를 맞추려면 우리 고객님 보험에서 유지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과 이거는 더 이상 남지 않으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고객님 보험료는 예를 들면 1억 1천 내실 건데 암만 걸리면 만약에 7천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라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3가지를 다 걸리시던지. 근데 3가지 다 걸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그 돈을 자산으로 만드시던지.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럼 고객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네, 대부분은 자산으로 만드시는 걸 선호하고요. 우리 고객님들은 확실한 거에는 투자를 잘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끌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알리를무 화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상담하실 때 계약 전 알리를무 아시죠? 종이청약서에. 그거 혹시 고객님 보여주신 적 있으세요? 네. 실제로 상담할 때 그걸 보여주시면서 상담을 하시나요? 알리를무를? 그러면 알리를무를 가지고 제가 초에 PT를 할 때 요거 한 장만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한 적도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상담을 하게 된 계기가 다양했지만 옛날에 제가 신입 때 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저희 그 당시에 선배님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당시엔 고혈압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안 됐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선배님 이거 고객님이 고혈압이 있으신데 이거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정연아 고지 위반해. 선배님 고객님이 당뇨가 있으신데 이거 어떻게 컨설팅 해드릴까요? 정연아 고지 위반해. 선배님 이거 고객이 자궁암 진단 받으셨던데 어떻게 컨설팅 해야 될까요? 야 정연아 고지 위반해. 그러니까 고지 위반하라는 소리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신입 시절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회사를 이제 이동하고 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에 민원도 많이 받았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알리르무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크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고객님 보험 가입하셨을 때 혹시 이런 서류 보신 적 있으세요가 알리르무입니다. 이게 계약 전 알리르무라고 보험 계약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서류거든요. 가입하실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병력들을 설계사분한테 혹시 말로만 가입하셨어요? 혹시 이런 서류에 써보신 적은 없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잘 작성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보장받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내 병력 사항들을 이 질문지에 맞게 고지를 안 하시게 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셨죠?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고객은 다 모르니까요. 실제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내 보험을 강제로 해지당하는 사례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고객님 병력사항을 제가 한 번 더 체크하고 보험 내용을 조회해서 문제없이 당시에 가입을 하셨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과거에 가입하셨던 보험이나 이미 해지하셨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에 가입했던 상품이라면 그 보험금도 제가 직접 다 찾아서 받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해되시죠? 설계사분들이시니까. 자, 다른 합법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알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고객님들의 대부분은요, 이 알릴의무에 대한 서류를 보신 적이 없으세요. 대부분은 우리가 전자서명을 요즘에 많이 진행을 하고 종이천약 진행할 때도 하나하나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 사인 받을 부분들만 빨리빨리 넘기다 보니까 이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고객한테 반대로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준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모든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고객님 혹시 보험 가입하실 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가입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지인이나 누군가의 소개로 약간은 불안하지만 알아서 잘해줬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믿고 가입하셨어요? 우리 고객님들 뭐라 그래요? 알아서 잘해줬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객님 사실은 진짜 까다롭게 가입하셨어야 돼요. 이 보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고객님입니다. 그리고 3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우리 고객님의 돈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고객님이 가지신 보험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유형에서 고객님한테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오늘 다 드리고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제가 컨설팅 해드린 모든 것의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누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고객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고 또 PT나 우리 고객님들 보장분석표 열어볼 수가 있겠죠. 보험금 찾기 설문지 화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설문지? 따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예를 들면 네? 아, 쓰셨어요? 설문지 화법은 뭐예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우리 고객님들이 이제 건강검진 하시면서 내시경 하신 적이 있으신지, 용종 제거 하신 적이 있으신지, 뭐 임플란트, 방사선 치료, 디스크, 이제 후유장애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입면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공성 뇌경색 같은 경우에 분쟁 사례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고객님이 병력 사항이 있으신지 체크를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요, 퍼포먼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고객님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객님이 만났던 설계사들은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1, 2분 정도 보시면서 작성하실 수 있는 설문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보험 상담하시면서 이런 설문지를 작성해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라고 인트로를 깔아도 되겠죠.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 있다면 설문지 토대로 제가 상담 진행을 해서 보험금 찾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작성 먼저 진행하고 상담 진행할게요 하고 드린 다음에 1, 2분 정도 기다리면 작성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 뭐 해주시면 돼요? 찾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죠? 찾을 수 있는 게 없다면 다음 상담으로 다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설문지 테스트 화법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고객이 내 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 보험 잘 안 돼 있을 걸, 그러니까 잘 봐야 될 걸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고객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네 라는 걸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고객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에 대한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상식적인 게 고객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게 되게 많겠죠. 자, 그리고 우리 고객님 교통사고도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고객님 주택화재 보험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보장을 받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고객님, 우리 고객님은 암에 진단 받으시면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하게끔 세팅이 돼 있으십니까? 우리 고객님들 다 뭐라 그래요? 몰라요. 그죠? 그 몰라요를 이끌어내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같은 내용이지만 내 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객님 작성을 다 해주셨는데 한 달에 보험료를 땡땡만 원 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보험이 어렵다 보니까 가입할 때는 알겠죠. 그죠? 가입할 때 한 일주일은 그 기억이 갑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잘 모르시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오늘 앞으로 내실 보험료 절대로 아깝지 않게 싹 다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왜? 당신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인지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 고정비 화법인데요. 이제 고정비 화법도 제가 이제 실제로 좀 많이 쓰는 화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고객님, 우리 살면서 고정비가 진짜 많이 나가요. 기본 생활비도 나가고요, 건보료도 나가고요, 집대출, 차 할부금, 자녀 교육비 등등등등, 옷 사입고 먹고 사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죠? 근데 이거 막상 줄이려고 하면 어때요? 고정비라는 건?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고정비를 줄이는 건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정비 중에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입하고 계신 개인 보험입니다. 그 안에서도 보장받기 어려운 거, 쓸데없이 중복으로 보험료가 새 나가는 것들을 몇 개만 줄여내셔도 부담을 좀 줄여내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 우리가 보험료를 한번 10만 원을 줄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원을 더 저축할 수 있었던 건데, 반대로 내가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을 10만 원을 더 갚을 수 있었던 건데, 제가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요. 우리 고객님 보험을 뭔가를 해지하고 가입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줄여드리고 저축을 더 할 수 있게 해드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가지고 계신 보험을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최대한 빈틈없이 잘 가져가실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드릴 거예요. 근데 덤으로 보험료도 줄여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가 10만 원을 줄였을 때 고객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보장 범위에 대한 화법인데요. 요거는요, 설명을 하고 이게 뭔지 말씀해 주시기 중요해요. 읽어볼게요. 자, 고객님, 예를 들어서 여성분입니다. 내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내가 만약 남성분입니다. 대장암에 걸렸는데, 내 암보험금이, 내 암 진단금이 5천만 원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500만 원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고객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많이 불쾌하시겠죠. 제가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똑같이 돈을 낸다고 하면 500만 원 받는 것보다 5천만 원 받는 걸 당연히 우리 고객님은 선택하실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보장 범위를 체크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10%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아프고 나서 알았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객님 보험을 같이 점검하면서 어떻게 해야 꽉 찬 보험을 가져갈 수 있는지, 잘 돼 있다면 잘 돼 있다고 칭찬을 해드릴 거고, 잘못돼 있다면 아쉬운 부분들을 오늘 잘 잡아드리고 가야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설명을 하고 이게 뭔지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고객님은 면책, 보장 범위, 감액 이런 거 몰라요. 그죠? 근데 면책, 감액, 보장 범위 이런 걸 초반에 설명하잖아요. 그럼 우리 고객님들은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면책이 뭐지? 감액이 뭐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한 설명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나중에 설계사는 열심히 상담을 했는데 우리 고객한테 고객님 이해되셨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하는데 우리 고객이 뭐라 그래요?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근데 고객이 생각해보겠다는 말은요, 첫 번째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뭔 말인지 알았고 왜 필요한지 알았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필요성을 설계사한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단어의 오류에서 생겨요. 고객이 이해 못하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멋있게 막 던지다 보니까 생기는 오류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제가 상담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넣습니다. 이 단어를. 이래서 제가 소개를 많이 받아요. 자, 우리가 어떤 고객들한테 사실을 알려줬어요. 또는 어떤 정보들을 줬어요. 어떤 도움을 줬어요. 그럼 중간중간에 넣는 겁니다. 고객님, 이런 사실 모르고 계셨죠? 이래서 제가 소개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까지 저한테 도움받으실 줄 모르셨죠? 이래서 제가 소개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까지 상담해 주시는 설계사 없으셨죠? 이래서 제가 소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소개받아서 상담드린 고객님도 어쩌고저쩌고, 저번 주 목요일에 소개받아서 상담드린 고객님도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내 자신감과 내 당당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 소개시켜주세요라는 말 많이 하시죠. 소개시켜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소개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거를 충분히 어필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말을 꼭 많이 해보십시오. 저희 FC분들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걸로 생색을 내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걱정되시겠어요? 라는 화법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고객님이 당뇨가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건데, 우리 고객님이 당뇨약 드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심장질환이나 합병증으로 수술하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고객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의 예스를 계속해서 이끌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고객님 당뇨로 인해서 관련된 담보들이 구성이 잘 돼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고객님 부인과 질환, 유방이나 자궁 근종 수술을 해주셨다는 그런 병력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산부인과 질환에 관련된 질병이나 수술하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고객님 뭐라 그래요? 또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뻔한 대답들을 계속 이끌어내는 겁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가장 걱정되시는 질환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심장질환이나 가족력을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가입 다 거의 보험 가입하실 당시에 우리 고객님은 심장질환 된 관련을 보장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가입을 하셨습니까? 라고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고객님 또 뭐라 그래요? 몰라요. 계속 몰라요, 우리 고객님들은. 그래서 이 고객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실전 초 FPT 면담을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나면 우리 여러분들은 뭘 해요? 보장 분석을 해주실 거죠. 보장 분석을 해주실 때 가장 키포인트는 자산으로 남는 보험료와 자산으로 남지 않는 보험료를 구분을 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우리 고객님이 진단금이 얼마나 필요하신 상황인데 어떻게 변경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고깃집에서 매출을 8천만 원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 사장님을 만났는데 암진단금 3천만 원을 가입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장님이 가게를 운영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는 한 달에 매출 8천만 원이고요. 이걸 순수익으로 비껴내면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잃게 됩니다. 이 사장님이 운영을 잘 못하게 된다면. 그럼 이 사장님한테 필요한 암진단금은 얼마예요? 최소한 1년치 2, 3억 정도는 세팅이 돼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사장님이 보험료를 20만 원밖에 안 내고 있어요. 근데 컨설팅의 오류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20만 원 수준에 맞게 보험을 리모델링 하니까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보험료를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내더라도 큰 리스크가 생겼을 때 해지 하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죠. 또는 사장님들의 사업하시는 대부분들은 어때요? 보험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대출 받는 것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 약관 대출이나 중도인출이나 이런 기능적인 걸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개인 사업자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럼 무조건 손해보험으로만 컨설팅 할 게 아니라 GI 보험도 있고요. 손해보험이랑 믹스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 그분들은 그런 기능들을 선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기능들을 다 바뀌어내고 그 사장님한테 아니요, 사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GI 보험으로 하는 것보다 손해보험으로 하면 보험료를 20만 원 정도 더 줄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컨설팅을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20만 원 저축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20만 원을 저축을 합니까, 그러면? 안 해요. 그 돈을 그냥 써버려요. 그래서 보험에 적립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그래서 초에 미팅을 하고 나서 애프터 메시지를 작성을 합니다. 미팅을 끝나시고 나서 혹시 그냥 돌아가신다면 한 번은 고민을 해보십시오. 메시지를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FC의 모든 설명들은 우리 고객은 상담을 듣고 나면 금방 까먹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 이 친구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친구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오늘 상담 도와드린 신정현 관리자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미팅 때 상담드릴 내용 3가지로 간단히 요약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범위가 좁은 보장 내용을 삭제하고 보험료를 절감하기로 했고요. 계산을 해보니 여러분들 그 상담하다 보면 윤곽이 나오지 않아요? 이 고객의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리모델링 해줄 수 있을지 그 윤곽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보험료 대비 보장을 꽉 채워서 준비. 뭐 우리 고객님이 염려한 게 부인과 질환을 세팅을 하기로 했다. 그럼 부인과 질환을 집중적으로 고려해서 갑상선 유방 자궁 관련된 수술비를 잘 채워드린다. 그리고 연금을 제안했더니 연금 확정 7% 상품으로 안내를 원하셨다. 제안서 보신 후 가입 후 결정하셨다. 이런 것들을 메시지로 하나하나 남기고 두 번째 미팅 하시는 날은 언제입니다. 라고까지 애프터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최대한 고객이 한 번이라도 내 약속을 깰 수 없게 말이죠. 자, 그 다음 우리 고객님을 이제 2차 때 여러분들이 만나셨어요. 2차 때 만나시면 분석한 걸 토대로 여러분들은 뭘 세팅해요? 상품을 세팅해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 상품을 세팅해서 가셨을 때 고객님한테 이제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클로징 PT를 할 때 고객님이랑 헤어지는 날입니다. 자, 고객님, 저는 단순히 보험 상품 설계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자, 고객님 보세요. 암 진단금 얼마 나오고요. 뭐 뇌졸중 진단금 얼마 나오고요. 수술비 얼마 나옵니다. 이거
좋은 보험이니까 가입하세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우리 고객님의 키는 몇이고 몸무게는 몇인지, 직업은 어떻게 되고 가족력은 어떻게 되시는지, 현재 드시는 약은 어떤 건지, 가장 염려되시는 질병이 있다면 우리 고객님은 어떤 게 가장 걱정이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플랜을 준비해서 올 겁니다. 라고 느낌으로 딱 전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고객님 이 수많은 보험들을요, 저 혼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님 보험을 저를 포함한 우리 5명의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달라붙어서 고객님 보험을 하나하나 분석할 겁니다. 사실 그 분석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모든 상황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어떤 플랜으로 가장 나이스한 플랜으로 준비해서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게 주시면 돼요. 가장 합리적인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보다는요, 고객 입장에서 들렸을 때 좀 더 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플랜이요? 가장 나이스한 플랜으로 얘기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도 조금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게. 자, 이제 2차 PT 때 왔습니다. 지난번 상담의 내용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복습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죠? 우리 이런 얘기했고요. 저런 얘기했고요. 뭐 이건 좋았고 이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조금씩 디테일을 넣는다면 우리 고객님이 당시에 뭐 고혈압이든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가족력이든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과 상담했던 내용을 꼭 메모를 하시고요. 우리 고객님이 당시에 당뇨 병력이 있었다고 했던 부분이 제 마음에 가장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우리 고객님이 당뇨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채워드릴 수 있을까? 진짜 며칠 동안 많은 고민 끝에 결론 내려서 가지고 온 플랜입니다. 라고 생색을 내보시는 겁니다. 생색을. 고객이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고객 중에 대부분 이거 셋 중 하나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 셋 중 하나를 가지고 그걸 포인트를 가지고 설계도 하시겠지만 그 포인트를 집중해서 설계했다는 걸 충분히 알리셔야 돼요. 근데 보험료로만 승부하려고요. 보험료가 빠지고 보장이 좋아졌다는 것만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요. 근데 고객님의 관심은 좀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님 당뇨가 있으시면 결국 심장질환 그리고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되실 거고, 예를 들면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어머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관절이거든요. 근데 관절이 걱정되는 고객한테 암보험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절이 걱정되는 고객한테 뇌졸중 이런 거 얘기해봤자 다른 설계사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고객님 직업이 식당에서 근무하신다고 하니 팔이나 어깨, 무릎 관절 쪽으로 보장을 잘 받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서 준비해왔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엔대 수술비 이런 것들을 그냥 충분히 어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질병 수술비 안 팝니까? 팝니다. 상해 수술비 안 팝니까? 팝니다. 엔대, 종수술 다 팝니다. 그리고 관절 관련해서 수술하시면 얘네들은 다 받아낼 수 있는 특약들입니다. 근데 그 똑같이 받아낼 수 있는 특약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고객의 직업이 팔이나 어깨, 무릎 관절,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고객님께서 걱정하시는 무릎 관절 수술했을 때 질병 수술비에서 얼마, 그러니까 암 진단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엔대 수술비에서 얼마, 종 수술비에서 얼마, 총 합쳐서 몇백만 원 보상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고객님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양쪽 하시면 2번 나와요. 억지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릎 관절 하나 하면 한 번 나오는 양쪽 하면 어떻게 돼요? 2번 수술비 다 나오죠? 우리는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놀랄 일이 아니지만 고객한테는 따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근데 고객님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양쪽 하시면 수술비를 2번 나와서 2배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준비해왔어요. 제가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죠? 사기친 거 아닙니다. 2번 나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합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고객님은 약 1,000만 원 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대박이죠? 대박이죠? 근데 기존 거는요, 양쪽 수술하셔도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클로징 멘트를 조금씩 세게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겁니다. 추천보다는 강력 추천을 100%보다는 150%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고객님 이렇게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거 안 됩니다. 우리 고객님은 반드시 이렇게 가입하셔야만 합니다. 현재 보장받고 계시는 보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너무 만족스러운 대안을 오늘 가지고 왔고요. 오늘 꼭 이렇게 하시라고 어떤 추천? 강력 추천 드릴게요. 우리 고객님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보장보다 제가 150%더 좋은 대안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드린 플랜으로 준비하시면 우리 고객님 2천만 원 아끼실 수 있게 세팅해왔습니다. 아반떼 한 대 값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위험과요, 전문가인 제가 생각하는 위험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고객님들은요, 나 암에 걸리면 얼마 나와요를 되게 궁금해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위험은 우리 고객님이 암의 진단 받으신 후에 앞으로의 맞이할 경제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까지 누렸던 경제적인 삶을 앞으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고객이 아까도 얘기했던 자영업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 고객님이 암에 걸려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는데 암진단금이 3천만 원 뿐이라면 답이 있나요? 답이 없어요. 그걸로 치료 좀 받고요, 그냥 생활비 조금 하면 그 돈은 그냥 사라집니다. 저희 이모부가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저한테 보험가입을 계속 안 하시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진단금 2천 있었어요. 병원 안에서 다 끝나더라고요. 실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이다 뭐다 하니까 거기 안에서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장님들 또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 우리 대기업 다니시는 연봉 1억 버시는 분들이 암진단금 5천만 원 받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받을 거면 제대로 받아야죠. 아니면 아예 자산으로 다 증식을 하시던지.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예를 들면 신혼부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버는 신혼부부가 돈을 어떻게 써요? 막 아끼면서 씁니까? 신혼을 누려야 되니까 흥청망청 씁니다. 그리고 내 현재 소득 수준에 맞게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은 다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갑자기 병에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고정비가 갑자기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리고 있었던 그 삶을 계속해서 안 누리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앞으로 맞이할 경제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전 이것만 생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냥 암진단금 얼마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저는 없다는 거예요. 고객님마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고객님 땡땡 보험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저번 달까지만 해도 암주치가 있었죠. 뇌혈관, 심혈관 암진단금은 지금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납입하시는 보험료 중 일부는 자산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으로 반드시 준비하셔야만 해요. 우리 고객님 연금보험 준비해 놓으셨어요? 라고 이때도 코멘트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고객한테 질문을 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클로징 PT 마무리 이제 믿음의 인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제가 이제 마무리 때 고객들 여러분들 보험 정리해 주시죠. 정리해 주실 때 되게 소심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계사분들 중에. 근데 그렇게 하시면 고객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종이를 가지고 아버님 오늘 저랑 제가 준비를 다 해와요. 정리할 것과 유지할 것들. 보험사 연락처부터 다 세팅해서 갑니다. 아버님 오늘 저랑 이거 정리하실 거고요. 이건 유지할게요. 그리고 아버님 절대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쌓아놓는다고 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고객의 대부분은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살릴 거 살리고 정리할 거 왜 정리해야 되는지 우리 아버님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 만나셔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소개 많이 받는다고 떳떳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험 하시는 거 정말 필요한 것만 준비하시고요. 이제부터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저랑 같이 저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도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이제부터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버님 여태까지 보험 때문에 손해 많이 보셨죠? 이제 보험에 보자만 나와도 저 신정현만 생각하고 연락 주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잠시만요. 이것만 좀 끌게요. 이게 HDMI가 그쵸.
지금까지는요 여러분들한테 스크립트를 읽어드렸습니다. 스크립트.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크립트가 19가지인데요. 이 중에 분명히 몸에 맞는 스크립트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 근데 화법은 화법입니다. 화법은 화법이고요. 내 입에 맞아야 되고 톤이나 이런 제스처들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화법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분위기와 디테일, 테크닉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흑백요리사 보셨어요? 흑백요리사. 혹시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셨어요? 흑백요리사. 왜 안 보셨어요? 완전 꿀잼인데 흑백요리사. 꼭 보세요. 흑백요리사를 안 보신 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셰프 100명을 모셔가지고요. 흑백으로 나뉘어서 경쟁을 합니다. 요리 대결을 펼쳐서 백종원과 안성재 셰프라고 하는 3스타,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이제 평가를 하고 심사를 내려서 최종 1인을 가리는 승부를 하는 건데요. 이 흑백요리사가 굉장히 화두가 돼서 이걸 굉장히 많은 사람이 봤고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제가 미디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저는 이 흑백요리사를 보지 않았다면 제 상담은 망했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제가 저번 달에 ABL생명 당기납종신을 우리 고객님이 어디서 얘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혹시 이거 정현 씨도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당연히 하죠. 이거 얼마부터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50만 원부터 시작하시면 된다. 근데 고객님이 1억, 제가 이제 하는 119 플랜이라고 있어요. 119 플랜을 119만 원을 7년 내면 딱 1억이거든요. 원금이. 그래서 고객님 그럼 그냥 119 플랜으로 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7년 동안 1억 만드는 플랜이에요. 전 그걸로 할게요. 라고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했던 스케줄을 미루고 다음날 바로 걸러 갔습니다. 고객님을. 저녁에. 고객님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고객님한테 PT를 하고 있었거든요. PT를 하고 전자서명을 쐈어요. 그럼 이제 다 된 거잖아요. 근데 ABL생명이 전자서명이 보내고 1시간 뒤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그때 한 거예요. 저 몰랐어요. ABL생명 안 팔다가 ABL생명 전자서명 딱 쐈는데 예약 발송이 되고 1시간 뒤에 고객한테 도착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지금? 1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고객님은 1시간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1시간을 버텨내야 돼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또 PT를 하고 고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하면 또 설명을 해야 돼요. 흐름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친구가 온다는 거예요. 아싸, 대박이다. 이거 1+1이다. 그래서 친구가 오기까지 열심히 버티고 있었고 20분 있다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왔는데 너 뭐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보험 이거 하고 저 상담받고 있는데 야 너도 들어봐. 근데 친구가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경계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표정에서부터 썩었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야 나는 안 들어 너 들어 하고 핸드폰을 옆에 앉아가지고 만지작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친구가 이상한 분이 끼면은 자꾸 중간중간에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그럼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119만 원을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얘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이 친구의 마음을. 그래서 이 친구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고객님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셰프요. 셰프들은요. 셰프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셰프 이렇게 얘기해요. 불려서 얘기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왜냐면 어저께 제가 흑백요리사를 그 고객님 만나기 전에 그러면 고객님 흑백요리사 보셨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 고객이 이렇게 고개만 끄덕거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어깨가 살짝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마디 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은 거길 보면 뭐 트리스플스타나 이런 멋진 요리사들이 막 슬라이스 얇게 하고 칼질 멋있게 하고 요리하는 모습들 보면 제가 안 보이는 디테일이 우리 고객님한테는 보이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셰프가 뭐라 그래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셰프 입장에서는 나를 경계하던 사람이 조금씩 나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셰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셰프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들을 잘 살리는지 막 가끔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신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트리플 스탄 어쩌고 저쩌고, 누구는 이게 문제고 누구는 저기, 자기가 짱이에요. 자기는 흑백요리사 나가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까 뭐 어떤 상품이라고 하셨죠? 이 사람은 상품에 처음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니에요. 나한테도 관심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순간부터 갑자기 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9만 원 플랜을 진행을 하고 60만 원까지 추가로 계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그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을 하는 과정도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 과정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상담을 진행하다가 이 고객이 근데 이게 뭐라고 하셨죠? 하면서 고객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 제가 이 사람이랑 한창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상품으로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의 판단이. 그래서 제가 고객님, 이거는 어차피 아직 시간 많거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드리고 그 흑백요리사 얘기해 주셨던 거, 셰프 얘기해 주셨던 거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하고, 그 얘기를 요거는 조금 10분만 있다가 하시죠 하고 10분 동안 또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너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어. 이건 이거야. 문의 줘서 고마워. 근데 이건 이거고, 지금 우리 얘기하던 거 더 마저 하자. 너의 이야기에 나는 집중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또 10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이 갑니다. 이제 째깍째깍. 이제 10분이 다 와가요. 그럼 저 입장에서 이제 타이밍을 또 끌고 와야겠죠. 왜냐면 여기도 전자서명 해야 되고 여기도 계약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제 10분이 다 돼가니까 제가 그랬어요. 와, 그랬구나. 너무 재밌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10분 있다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요거 먼저 진행하고 혹시 나머지 더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공손하게. 고객은 좋다고 해요. 그럼 저도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해 드리러 왔는데 제가 상담을 받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줘 보는 거죠. 이미 우리 셰프는 어때요? 어깨가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만큼. 그래서 어떤 걸 해도, 왜냐면 우리 고객들의 특성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누굴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을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흑백요리사를 보지 않았다면 저는 이 셰프와 대화가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깨를 으쓱 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건 직업입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건 직업이에요. 그 직업이 요리사가 돼도 좋고요, 다른 직업이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이 직업이라면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어깨를 으쓱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동차에 대한 정비에 문제가 생길 때죠. 그러면 며칠 전에 내가 차량에 고장이 났었는데 예약도 힘들고 뭐도 하고 너무 짜증나더라. 근데 고객님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차가 고장나도 그 자리에서 바로 수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고객이 뭐라 그래요? 아무래도 그렇죠.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고객의 직업의 어깨를 올려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상담받기, 아까 얘기했던 거죠. 흑백요리사 얘기하듯이, 자동차 정비 얘기하듯이 당신의 고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은 그 고객이 자기 주관에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통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소통이고요. 두 번째는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언어적 소통은 이제 말과 멘트를 얘기하는 거고, 비언어적 소통은 나의 어떤 제스처, 리액션, 느낌, 카리스마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게 좀 더 중요할까요?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근데 왜 자꾸 멘트 찾으세요? 멘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전달해두는 그 느낌, 제스처, 리액션, 그리고 카리스마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고객님이랑 상담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무르익었을 때 우리 고객한테 가끔 센 멘트들이 들어가야 돼요. 고객님이 현재 병력사항이 이런데, 또는 보험료를 이만큼 내시는데 보장을 이렇게 가입을 하셨다고요? 그럼 고객이 뭐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럼 나는 한번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감정 전달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고객이 왜
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때 진지하게 고민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프로시기 때문에 30초 안에 여러분들은 다 답을 내실 수 있어요. 고객의 보험 내용만 봐도. 맞죠? 보험 내용만 봐도 이게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뇌혈관인지 심혈관이 있는지 없는지 암진단금이 뭐 유사암이 빠져있는지 안 빠져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나는 판단이 끝났지만 고객한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객님 잠깐 30초만 고민할게요 하고 30초 동안 침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답이 나왔지만. 그러면 이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을 하셔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초의 고민이 끝나고 나서 고객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가시면 이거 보상 못 받아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어떤 포인트인지? 처음부터 고객님 이건 보상이 돼요. 이건 저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전달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퍼포먼스로 고객한테 전달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기력도 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사납법 스크립트는 여기까지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글로 돼 있다 보니까 너무 많죠. 근데 이 내용들이 글로 담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왜냐면 그림 하나 사진 하나 띄워놓고 설명드리기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남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업을 10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은 입장이실 것 같아요. 마냥 잘 될 줄 알고 시작했던 보험 영업인데 어떠세요? 다 잘 되십니까? 다 잘 되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지금 많이 힘드시죠?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럴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FA님들도 대표님도 지점장님도 다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23살 때였습니다. 네, 23살 때 신입 시절입니다. 신입 시절. 방금 날씬하시다 누구시죠? 저 귀가 밝아서 신입 시절에 제가 이제 일을 했던 건데요. 사실은 이때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글은 제가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명언들 올리고 멋있는 말 올리고 그때는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2015년도 10월인데 진짜로 제가 아무것도 없던 제 인생에서 보험설계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뛰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최소의 하루에 최소 5명씩 만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활동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보험설계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제 홀어머니랑 살았거든요. 저희 엄마랑 둘이 살았던 집입니다. 둘이 살았던 집이고 제가 군대를 이제 상병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군대 상병 때 저희 집이 이제 가난하다는 사실을 이제 그때 알았는데 군대 상병 때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수신 그 정지돼 있는 거? 근데 그때는 수신 정지에 대한 것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변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핸드폰 요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 요금이 끊겼나 보다라는 지레 짐작을 가지고 이제 대대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휴가를 나갔습니다. 휴가를 나가서 집 앞에 갔죠. 이거 사진 있잖아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찍어온 거예요. 찾아가서 다시 집 앞에 찾아가서 이 집 앞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여러분 여기가 문고리거든요. 여기 문고리에 우편물이 들어가다 못하게 쑤셔져 있는 느낌 뭔지 아세요? 그게 다 채권 주심이었어요. 다 채권 주심이고 여기에 이렇게 우유팩 옛날에 우유 배달해서 여기 넣어줬잖아요. 여기 우유팩 안에 우유가 한 큰 게 5개, 4개 정도 있었는데 그게 다 상해서 고체가 돼 있는 거예요. 우유 고체돼 있으면 이렇게 덩어리지거든요. 그렇게 다 돼 있고 이 문을 들어가면 여기 쪽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실제 사는 집이거든요. 그럼 이 집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A4 용지, A3 용지로 크게 대문짝만하게 집주인이 너 이제 더 이상 돈 안 내면은 너 쫓아내겠다, 소송 걸겠다 이런 내용들이 막 방대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살았던 집이 월세가 500에 30이었던 것 같아요. 300에 30인가? 근데 이미 보증금은 어떻겠어요? 다 까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당연히 엄마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도 우리 집을 얼마나 두들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집 안에 그냥 숨어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사실 안도감도 있었지만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왜 연락도 안 되냐, 왜 뭐도 안 되냐 해서 막 샤우팅을 엄청 질렀어요. 근데 엄마가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0분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하고 이제 밥이나 먹자 해서 주방으로 갔어요. 1.5룸이거든요. 그래서 주방으로 갔는데 주방으로 가면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위에 휴대용 버너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가스가 끊겼어요. 그때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가난이라는 사실을 처음 받아들이면서 너무너무 놀래서 그때 이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흡연을 했는데 흡연을 막 하면서 담배를 엄청 태우고 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현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한 30분 정도 골목에 이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질질 짜고 있는 내 모습이 내 새끼라면 하는 생각이 그때 갑자기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입장은 어떨까? 더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미 벌어진 상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내가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험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골목은 저희 엄마랑 제가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2017년에. 보험 설계사로 일을 시작하고 2년 뒤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 상황들이. 그리고 그 이유가 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보험 사무실 야반 도주는 해봤는데요. 저희 집에서 야반 도주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새벽 3시인가 2시에 사람들이 없을 때 제 차를 가지고 이제 엄마랑 가서 저는 이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이때 차를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엄마를 이제 김포에 있는 할머니 댁에 모시고 할머님이랑 이제 지내게 하고 지금은 따로 사시지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2017년도 5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좀 일찍 했죠. 그리고 2017년도 한 9월 달쯤에 엄마랑 야반 도주를 했어요. 와이프한테 말도 못하고. 사실 지금도 모를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보험 설계사 하는 2년 동안 엄마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의 빚이 더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빚이 9,800만 원이 있었고요. 그 9,800만 원의 빚을 3년 동안 해결했습니다. 3년 동안 해결을 하고 나니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또 6개월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 하나가 해결을 하고 나니까 사람 빚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용증을 제 이름으로 돌리고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였는데 저는 결혼을 했어요. 우리 와이프는 몰랐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같이 짊어졌어요. 그 당시에. 저희 와이프는 무슨 죄입니까? 저희 와이프는 죄가 없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도 같이 짊어지면서 사실 막 탈모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우는 날도 많았지만 제 앞에서 운 적은 없었어요. 분명히 우는 날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 와이프는 집은 잘 살아요. 저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뒤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뒤로 갈 수가. 무조건 앞으로만 갔어야 됐고 누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해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잡았던 루틴은 누가 하루에 3명을 만나야 된대요. 어떤 선배가 그랬어요. 근데 3명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5명을 만나야 됐습니다. 그때는 DB 영업도 간 나오거나 안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제가 23살인데 누굴 만났겠습니까? 지인을 만나거나 개척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인을 만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갑에 돈이 있습니까? 23살인 친구들은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용실과 약국을 개척을 했고요. 지인들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 5명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냐면 그 나이 때는 이제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아직까지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 핫플레이스 카페가 있습니다. 항상 친구들이 모여있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제가 보험한다는 사실을 알면 만나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침에 누군가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알바하는 데를 찾아가서 그냥 담배 한 대를 태우고 나오거나
명함 한 장 주고 헤어지는 이런 모든 활동들을 다 끝나고 나면 하루에 3명 이상 만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두 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저녁이 되면 그 카페를 가는 겁니다. 초저녁에 그 카페를 가잖아요. 그러면 연인들이 와요. 제가 아는 연인들이. 그럼 연인들이 오면 저는 이렇게 일을 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뭐 실제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일을 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못 본 척을 해요. 카페가 좀 크거든요. 못 본 척을 하다가 그 친구 커플들이 왔다는 걸 알면 우연히 통화하는 척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걸어가는 척하면서 여기에 만약에 그 친구 커플, 죄송합니다, 이 친구 커플이에요. 그러면 이따가 가다가 보여요. 그럼 가다가 잠깐만 나 화장실만 갔다 올게 하고 이제 화장실에서 정비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우연을 가장해서 말을 해볼까? 야, 철수야, 어쩐 일이야? 잘 지냈어? 요즘 잘 지내? 뭐하고 지내냐? 뭐해? 너 잠깐만 앉아도 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제 매일의 활동이었어요. 항상 그 카페와 그 옆에 있는 카페 있거든요. 그렇게 활동해서 활동량을 채우고 내가 일을 한다는 걸 알리고 그런 활동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5명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그날 보험 얘기하면 저한테 상담을 받고 계약을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씨 뿌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에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알리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는 사무실이 강남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귀소를 합니다. 10시쯤에. 귀소를 해서 내일 미팅해야 되는 사람들 리스트를 체크를 하고 상담할 사람들을 체크를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새벽 12시에서 1시가 돼요. 그때 돼서 퇴근하는 생활을 한 4년 정도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선 저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벌어도 빚으로 다 까지는데 벌어도 엄마 빚을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 집안에 또 빚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DB 영업 하잖아요. 그죠? DB 영업. 우리 DB 한 구매 혹시 몇 개 정도 하세요? DB 구매하시나요? 아직 신입이라 하셨죠? 죄송합니다. DB 구매하시나요? DB 몇 개 정도 구매하세요? 10개, 20개 정도? DB 대부분 한 20개 정도 쓰시죠? 아니신 분들도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20개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20개 제일 많이 쓸 때는 30개 정도 써봤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20개가 디폴트예요. 그 밑으로는 안 돼요. 10개를 쓰시는, 예를 들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후배 FP 분들도 계시고 선배 이제 FC 분들 계실 텐데 선배님들은 기계약자도 있고요. 지인도 있고요. 경력이 있어서 테크닉도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10개 정도만 사셔도요 약간 옵션 느낌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한 5년이 안 됐다, 기계약 보유수가 한 500명 이하라서 소개를 받는 게 조금 제한적이다 라고 하신다면 DB 수량을 늘리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10개를 써서 효율을 낸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사용하는 게 실버를 저희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실버를 주문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30개, 가장 적게 쓰시는 분이 20개예요. 20개 밑으로 일단 주문을 못하게 그냥 막아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통제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20개 정도 사셔야 한 달이 어떻게 돌아요? 좀 바쁘게 도실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뭐 지인 영업도 있고 소개 영업도 있고 이게 겹쳐지면서 정말 바쁘게 돌아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량을 내가 지인 영업을 안 할 거야, 또는 못해, 또는 지인이 없어,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공간에서도 채울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꼭 20개 이상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싫어요. 그것도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을 하기 싫던가, 바쁜 게 싫던가. 내 개인의 삶이 너무 중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지겠죠. 누구나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 깊이랑 크기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경열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그 노력의 크기가 저도 최선을 다한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 거고요. 신경열 대표님도 어디 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깊이랑 크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노력이라고 하는 걸 내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그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는 분들은요, 잘 돼서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뒤로 안 가고 싶거든요. 지금 상황을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마이너스 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에서 한 계단 더 못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되시는 분들은 잘 되느라고 고생하느라고 힘듭니다. 안 되는 분들은 왜 힘들어요? 그냥 안 돼서 힘들어요. 돈도 안 벌리고 영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면 안 되시는 분들은 강제로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강제로 만들어야 돼요. 그건 DB랑 활동량밖에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뭔가 유연한 방법이 없을까? 뭔가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뭔가 뚜렷한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경력이 좀 쌓여야 본인만의 테크닉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되는 이유도 수백 가지고요. 잘 되는 이유도 수백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를 선택하시든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고 생각하는 제 기준입니다. 하루에 성실함이 쌓여서 나를 만들고 하루에 성실함이 쌓여서 나를 만들었고요. 그 하나의 여러분들의 작은 점이 선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일 자체가 1년 만에 모든 하이 퍼포먼스를 낼 수 없고요. 10년 만에 모든 하이 퍼포먼스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그 선으로 잘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요. 호랑이도 있고요. 기린도 있고요. 토끼도 있고 팬더도 있고 얼룩말도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다 한 우물을 먹고 있죠. 저는 이게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강한 사람도요. 약한 사람도 다 추구하고자 하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각자가 다른 사람, 각자가 다른 성격, 각자가 다른 삶.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성장입니다. 그 성장이라는 포인트를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거고 여러분들은 계속 영업 활동을 하시는 거고 작은 거라도 하나 더 얻어가기 위해서 바쁜 시간 쪼개셔서 이 자리에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는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또 쳤네요. 네. 여러분 강의는요.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영화가 끝나고 나면요. 그 영화 그냥 좋았어, 별로였어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근데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아요. 절대. 강의라고 하는 거는. 그럼 결국엔 문제는 뭘까요? 여기 있는 스크립트들 중에 내 입에 맞는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활동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그건 또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드라마도 16부작이 끝나면 그 드라마는 그냥 좋았어 라고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실행하고 옮기는 건 다 누구의 몫이에요? 다 개인의 몫입니다. 다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그 개인의 몫을 잘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어스 사업단의 이 마크가 저는 사실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이어스 사업단의 이런 디테일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도 항상 기억하는 게 뭐예요? 우산이죠, 우산. 그때 그 신경렬 대표님 스토리 보니까 노랑우산 공제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는 걸 봤는데 저도 그때 놀랐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하면서. 근데 사람의 기억에 남는 마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업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여러분 정말 별로 없어요. 저도 지금 지사 미팅을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데 정말 건강하고 정말 깨끗한 조직이고 정말 단단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제이어스 사업단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이시라고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이어스 사업단이 만들어 놓은 우산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성장이나 이런 활동들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경렬 대표님 덕분에 저는 이제 소책자나 이런 전자책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PT했던 죄송합니다. 오늘 PT했던 자료들을 강의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께 오늘 이 만들어 놓은 PT 자료를 전부 다 후기를 작성해 주신 분들께만 다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후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 중에 궁금하시거나 DB 영업 관련된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